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다육이 물주기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완전 그냥 초보자님, 이제 입문자님을 위한 그 영상이니까 다육이 좀 키우셨던 분들은 이 영상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다육이 물주기에 관한 그 이야기는 먼저 키우던 다육이의 관수를 하는 법, 그러니까 계절별 관수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 들인 다육이 분갈이 후에 물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이야기 주제는 물을 줘도 쪼글거리는 다육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 네 번째는 입꼬지, 유묘, 그다음에 콩분, 물구멍이 없는 화분 등과 같은 특이한 이제 물주기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제 물을 줄 때 첫물을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주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첫물을 주는 거는 분갈이한 이후에 다육이를 그 화분에 활착을 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분갈이 방법에 따라서 첫물의 관수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뿌리를 잘랐거나 상처가 난 경우 보통은 상처가 암을 시간을 주고 첫물을 주는 게 바로 물주기, 첫물주기의 그 시간의 텀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계절, 봄, 가을에는 솔직히 3, 4일 정도가 안 지나도 금방 꾸덕꾸덕하게 말라요. 우리가 이제 해외 채널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캘러스라고 해서 왜 꼭 물이 그 뭔가 딱쟁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 때까지만 놔뒀다가 분갈이를 하고 아주 약간의 첫물을 주면서 이제 뿌리 활착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큰 뿌리를 만약에 잘랐다면 아물 시간을 일주일 이상 주고 첫물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화분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래서 왜 분갈이하고 나서 며칠 만에 물을 주라라는 이야기가 계절별로 조금 달라지는 거는 다육들이 그만큼 식물들이 성장을 하는 봄이 다른 계절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보통 봄은 저는 편안하게 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 주라고 하시기도 하고 3, 4일 있다 주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준은 분갈이 했을 때 이 다육이 뿌리를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그 정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갈이 후에 첫물을 주는 시기를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편안합니다. 그래야 며칠 간격으로 주냐 이런 기준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죠. 그렇게 세우면 안 되니까 원칙은 분갈이 후에 첫물은 요 다육이가 뿌리를 얼마만큼 정리했는가에 따라서 보통 아물 시간이 지난 후에 첫물 관수를 하는 것이 이제 관수의 시기이고요. 용량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냐면 처음 분갈이를 하고 뿌리를 잘라내잖아요. 물을 먹은 만큼 충분히 실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첫 물의 그 양, 이제 시기 이야기했고 양은 보통 1cm나 2cm 정도의 그 흙이 젖겠다 싶은 생각으로 그 정도면 콩분이 아닌 이상 뿌리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상면에서 관수를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저면으로 그냥 잠깐 담갔다가 그냥 꺼내는 정도, 화분 전체가 젖지 않게 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두 번째 관수, 첫 번째 관수는 그렇게 하고 저는 두 번째 관수의 텀도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요 계절은 제가 두 번째 관수 텀을 3, 4일 간격으로 좀 좁혀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 화분에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이제 활착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제가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다육맘들, 다육이 첫물 주기, 물주기 방법은 첫 번째, 이제 제가 분갈이 후에 다육이 물 주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도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지금 계절은 3일 혹은 4일, 빠르면 분갈이 후에 저는 바로 주기도 하는데 셋업류에서 분갈이 후에 바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의 다육들은 뿌리가 암은 후에 주는 것을 아니면 적심한 목대가 상처가 암은 후에 심고 물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계절 이외에
그러니까는 봄 이외에 여름은 분갈이 후에 천물을 언제 주냐? 당연히 여름도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상처를 남은 후에 이제 관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름도 그 시기에 물을 주면 됩니다. 다만 두 번째까지도 양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뭐 화분의 절반 정도 주게 줬다. 그 이후에 관수는 이제 계절별 관수법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런 그 분갈이 후에 천물을 주는 시기 이제 이렇게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키우던 다육이를 관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역시 계절별로 조금 달라집니다. 계절별로 달라지는데 보통은 그 지금 베란다 안에 있는 다육들은 10cm 포트 이내의 사이즈예요. 전부 다. 얘도 여러분 10cm가 아니라 얘가 아마 9cm, 얘가 10cm 포트인가 보다. 요 정도가 10호 토분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면 큰 거예요. 그 베란다에서는. 근데 요 정도 포트에서 지금 다육이를 키우고 계시다고 한다면 봄, 가을은 베란다 안에서 보통 2주에 한 번씩 관수를 하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을에는 2주일에 한 번, 그렇게 이제 관수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지금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도 2주에 한 번 관수하려고 되게 그랬었는데 봄은 성장, 여름이 오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이렇게 해를 잘 보면 막 웃자라면서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 봄은 성장, 여름은 유지, 그 다음에 가을은 굳히기, 겨울도 유지, 이제 이런 정도가 다육이 키울 때 어떤 그런 시즌별로 우리가 갖는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에 성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관수의 텀을 조금 짧게 줘도 되고, 봄에 갖고 있는 다육들의 그런 생장의 어떤 그런 기능이나 능력들이 가을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 활짝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가을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 조금 짧은 관수의 텀을 주고, 이제 가을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왜냐면 겨울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점점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텀으로 관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장마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대부분 단수 혹은 절수를 하게 됩니다. 단수는 말 그대로 물을 하나도 주지 않고요. 절수는 조금만 줍니다. 분갈이 후에 천물을 주는 것처럼 화분이 1cm 혹은 2cm 정도만, 혹은 저면으로 잠깐 담갔다가 빼는 그런 정도. 그래서 여름에는 유지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최대한 이 모습을 유지해서 가는데 절대 이 모습 갖고 있지 않아요. 다 초록이로 됩니다. 베란다 안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거리대에 하우스 커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장맛비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베란다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데,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해가 부족해요. 그 해가 부족하다 보면 다육들이 막 웃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장등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장마통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생장등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남향은 여름에 해가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 또 제가 경험을 해보면 다육이 키우면서 진짜 최장 장마가 40일이 넘도록 30일 동안 주구장창 비만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관수를 이제 그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여름 내내 장맛비 다 맞추고서 다육이 키웠는데도 괜찮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 대상은 이제 시작하는 다육맘들의 이제 여름나기 방법입니다. 그것은 화분에 활착을 한 건강한 다육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관수는 일단 여름에는 절수 혹은 단수를 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름은 그렇게 나고, 이제 언제부터 슬슬 관수를 시작을 하냐면 8월 말부터 혹은 9월 초부터 관수를 슬슬 시작을 해서 가을 관수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뭐 보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씩 관수를 이렇게 하면서 다육들을 케어를 하다가 겨울로 갈수록, 저는 언제까지냐면 제가 했을 때 겨울 12월 중순까지 물을 진짜 푹 줬어요. 그렇게 푹 주고 이제 겨울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겨울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낮은 온도와
낮은 온도와 습도는 낮아요. 전체적인 습도는 낮지만 화분 안에 물기가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 화분 안이 항상 과습, 그래서 과습의 상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겨울에 관수를 하게 되면 목대가 이렇게 있는 화분들은 괜찮아요. 납작 붙어져 있는 그런 화분들에서 곰팡이병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겨울에 다육이들 케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곰팡이가 슬지 않게 케어를 하는 건데, 화분을 너무 이렇게 젖게 두는 것도 나쁘고, 그 다음에 분갈이 하셨을 때 가을에 혹시 분갈이 했을 때 요 화분을 전체를 덮는 그런 수영의 온슬로우라든가 릴리시나라든가 그런 애기들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화분들은 곰팡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4계절 관수를 하는 문제, 분갈이 후에 처물을 주는 시기, 두 번째 물까지 이렇게 주는 시기에 관해서, 양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약간 좀 이벤트한 그런 내용이라면, 물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없다. 그것은 뿌리 혹은 목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줘도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간, 초보 다육맘은 3, 4일만 돼도 이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 그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육들은요, 5개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물을 안 먹고 버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을 줬다고 해서 3, 4일 안에 반응을 보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목대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물음병이 있는 다육이가 아니라면 다육들은 물을 주고 최소한 7일에서 열흘 정도 주의 관찰을 한 다음에 그래도 반응이 없었을 때 화분을 뽑아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다육들은 화분이 젖어 있습니다. 그대로 뿌리가 이제 물을 못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뭐 흙을 다 털어내고요. 흙을 털어내고 뿌리를 관찰을 하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제거를 하고 적심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말려가지고 건조한 흙에 다시 분갈이를 해준 후에, 분갈이 한 것 같은 똑같이 일주일 후에 뭐 천물 양을 이렇게 줘가면서 그 화분에 활착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쪼글거려, 그러니까 물을 줬는데도 문제가 있는 다육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콩분 같은 작은 화분들은, 이런 작은 이런 콩분들은 여러분 물마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관수의 텀을 조금 더 이렇게 짧게 해서 물을 주시는 게 건강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이런 화분들은 여러분 또 이제 좀 아셔야 할 게, 이 작은 콩분이 햇볕에 열을 진짜 빨리 받아요. 빨리 받아서 화분 내부의 온도가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에 화분의 온도, 내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화분의 재질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화분이 갖고 있는 흙의 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화분은 그만큼 열이 덜 나고요. 작은 화분은 열이 40도가 넘게 화분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콩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해보니까 콩분, 그러니까 해보니까 화분의 재질인 뭐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이냐 토분이냐 뭐 도자기 화분이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화분의 사이즈가 가장 큰 차이를 두는 요인이 화분의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시작하시는 다육맘들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이제 궁금한 게, 물을 어떻게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을 어떻게 주는데? 근데 이게 4계절 답이 달라요. 4계절 답이 다르기 때문에 제 영상이 언제 여러분에게 플레이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절별, 상황별 다육이 물 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키우는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나는 내 환경에선 괜찮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그 초보에서 벗어난 그 다음입니다. 베란다에서 나는 키워요? 혹은 옥상에서 키워요? 하우스에서 키워요? 키핑장에서 키워요? 라고 하는 이런 차이들, 나는 동남향이고 나는 남향이고 나는 뭐 서양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특징적인 문제들은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관수법에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터득한 이후에 조율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주는 것과 짝꿍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풍입니다. 제 베란다는 1년 365일 양쪽에서 서큘레이터가 돌아갑니다. 이게 겨울이라고 멈추고 여름이라고 해서 돌아가니 그렇지 않아요. 4계절 내내 돌아가고, 생장등도 4계절 내내 사용을 하는데, 생장등은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켜고 해가 떨어졌을 때 퇴근하자마자 생장등을 꺼줍니다. 이렇게 생장등은 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가 뜰 때 같이 켜고 해가 질 때 같이 끄는 거지,
내가 더 너 해 못 받았으니까 더 해줄게 하고서 밤사이 애들을 켜놓으면 애기들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꽃을 피워야 할 때 꽃을 피우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 다부떼기 우리 시작하시는 다육맘들 제일 어려워하는 물주기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이야기예요. 피상적인 이야기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